자, 네, 오늘 한번 은희의 이야기 기대됩니다. 보여드릴게요. There isn't any water, but I'm gonna try.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아, 같은 분. 아, 그래요? 네. But I'm gonna try. 전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저렇게 많이 좀 잡혀 보신 분 네. 같은. 그러니까 네. 익숙한 어떤 포즈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건 굉장히 미모의 여성분이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서 오. 굉장히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1998년 어떤 한 사람과 There's a place down by the lake. 같이 down by the lake, down by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reflections I can see. They're haunting me. They're haunting me. 실종? This picture of myself won't let me be. Won't let me be. 이게 지금 23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실종된 이 여성분과 관련된 어떠한 소식도 알 수가 없고 네, 같이 실종된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자분의 뱃속에 있던 아이. 아, 사라질 때 임신한 상태였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실종 당시에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그럼 거의 만삭인데? 누구예요? 사실 이분은 그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 아, 중국에. 네네네. 중국의 장웨이제라는 아나운서. 장웨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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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웨이제 실종 사건의 이야기는 어떤 목격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 사라지고 별 얘기 없다가. 1998년에 실종이 되었었잖아요. 네. 네. 그로부터 14년 후 2012년인데요. 미국의 한 전시회에서 네. 전시회 장웨이제를 봤다라는 목격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전시회에 전시물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 실종된 사람이? 다렌 TV 여성 진행자 미스터리한 실종 인간 표본 제작 의혹. 인간 표본? 네. 인간 표본. 그래서 적혀 있는 게 임신한 여성의 표본을 공개했는데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렌 TV의 미녀 앵커 장웨이제가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실제 사람을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떤 전시물의 형태였는지 그럼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어. 가볼게요. 이 전시물이 바로 그 실종된 장웨이제라는 기사가 뜬 거죠. 근데 이런 게 전시가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어요. 아 진짜? 맞아요. 네, 엄청나게 흥행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이 전시가. 인체 신비전 이 전시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전시가 시작된 건 1995년에 일본 도쿄였어요. 유럽, 아시아, 미국 전 세계에서 약 4천만 명 이상이 이 전시를 관람을 했대요. 4천만 명. 4천만 명. 그럼 대박난 전시인데. 그렇죠. 그죠. 사실 이 전시 뒤에 어떠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시라이. 보시라이. 아, 이거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네. 한때 그 외국 서구 유럽에서는 시진핑이 아니라 당연히 보시라이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고 그야말로 그 최고 지도자에 가장 가깝게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장외이제의 실종 그리고 전시회 전시물이 장외이제라는 이야기 가운데 왜 보시라이가 등장을 하느냐면 그래. 장외이제가 임신 8개월에 실종이 됐잖아요. 네. 장외이제가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가 바로 보시라이의 아이였다. 보시라이의 아이였다. 부인이 있는데 따로? 내연애 관계였다. 아. 내연애 관계. 장외이제와 아, 근데 사실 많이 보는 스토리 라인인데 그러면 그렇죠. 권력자의 네네네. 아이를 가져서 사라졌다? 보시라이의 아내도 엄청 유명하고 혁명 원로 집안의 그렇죠. 자제고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 그러니까 너무- 이 아나운서 실종 배우에 권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알겠어. 네. 근데 그게 인체 신비전으로 연결되는 거는 약간 네티즌들이 상상이 많이 그렇죠,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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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가 좀 기사를 이 전화로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스위스에서 인체 신비전 행사 개최가 금지당했다. 인체 신비전에 중국 죄수의 시신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아 저게 모형이 아닌 거구나. 네. 모형이 아니고 진짜고. 실제 사람을 모형화한 거구나. 그렇죠. 자, 이거는 인체 신비전의 전시회였던 전시물들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뼈는 그래도 해치는데 근육 저게 보존된 근육이라던가 네. 저런 일단 살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플라스틱을 주입. 네. 일단 약물을 좀 주입을 하고 공기와 닿았을 때 접촉했을 때 썩을 수 있는 것들 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플라스틱화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 이 사람을 좀 잘 봐주세요. 군터 폰 하겐스라는. 하겐스. 저 사람이 원래는 독일의 해부학자였는데 이분의 별명을 부르기를 뭐 죽음의 의사, 닥터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and so aesthetic to experience what we are beneath our skin. 그래서 저분이 개발한 저 특별한 기술을 플라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내가 뜨고 나면 나도 같은 방식으로 표본 처리를 해달라라고 유언도 남기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해부학자 군터 본 하겐스가 사람의 신체를 파는 인터넷 상점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몸 전체는 1억 원, 몸통은 8천만 원, 머리는 3,400만 원을 매겨 표본으로 강화한 인체를 판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주문해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아, 이렇게 네. 갑자기 딱 갑이 매겨지니까 네. 엄청 또 안 좋네요. 이 박사가 구한 시신들은 출처가 어떻게 되나?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만 보면 자진해서 기증한 표본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전시품을 만들었다라고 홈페이지에 돼 있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밝혀야 되지 않나? 근데 놀랍게도 하겐스 박사의 인체 표본 공장이 전 세계에 있었대요. 곳곳에.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전시물을 만들어낸 곳이 주목할 만한 도시인 거죠. 독일 잡지 슈피겔에 따르면 2003년까지 하겐스 박사의 다렌 시체 가공 공장은 647구의 완전한 인체 표본, 4,000개에 이르는 부분 표본과 182개에 이르는 태아 신생아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공장 하나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 저게 이 아나운서라는 확증이 어떻게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요. 얼굴이 네. 아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뭔가 신비전 그리고 그다음에 사라진 아나운서 이야기가 이렇게 조각조각 있었다면 요게 부드럽게 연결된 단서가 있어요. 네. 여기 장외이제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네. 그 인물이고요. 표본 공장이 있는 곳이 바로 다렌시입니다. 장외이제의 내연남이자 아이의 아빠.
보시라이. 이 보시라이가 시장으로 있던 도시가 바로 다롄입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의대를 나온 졸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요. 이 경계가 굉장히 심해서 이 출입 카드가 없으면은 절대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인체 표본 공장에서 1년 반 동안 일했다는 어떤 분과 진짜 어렵게 연결됐어요. 아, 那一进来4、5个了，那里边拉的都是尸体呀，你说什么呢？都是胶带，叫一侧边是尸体处理，先泡，那个大池子里边那跟猪一样啊，然后泡，那个池子里 포르말린. 是福尔马林药水，到最后啊成半成品成成品的时候，它就已经不像人了，就是塑料一样，无色无味儿，就那个哎呀，有的是孕妇，你知道吧？ 여기서 핵심은 그 시체가 기증이 아니네. 기증을 받은 거면 이름, 그렇죠. 기증자 이런 게 네네네네. 있어야 될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트럭으로 싣고 갔다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쓰이려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광부였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지병을 앓다가 이렇게 됐다. 알지? 이 사람은 뭐 이런 쪽에 근육이 발달됐고 뭐 이런 뇌 형태는 이런 그러면은 연구 자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냥 몸 인체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핵심은 그거잖아. 장혜이제 아나운서의 행방이잖아요. 핵심은. 아, 그녀의 시신이 하겐스 박사의 표본 중에 있냐 없냐. 적으로 이 하겐스 박사한테 이 다렌시,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련이라고도 옛날에 많이 했죠. 아, 대련. 네, 명예 시민증을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도 부지를 뭐 허가를 했겠죠. 그런 어, 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허가해 주기도 쉽지 않은데 그치. 이렇게 많은 표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맞아. 시에서 어쨌든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 명단이라든지 사망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된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분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검찰이 이 하겐스 박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신들 중에 뇌골에서 탄흔, 총알 자국이 나왔다. 아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중국이 사형 집행을 할 때 공개처럼. 총살형을 많이 했었거든요. 탈윤궁이라고 중국에서 굉장히 탄압하는 탄압하는 소수 종교 집단이 있는데 다렌시가 굉장히 이 탄압이 무자비했다라고 탈법적인 사형이나 감금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팔윤경 탄압이 시작된 게 1999년인데 정말 공교롭게도 인체 표본 공장이 세워진 게 딱 그 같은 해 1999년인 거예요. 근데 임산부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형수들 중에서? 중국은 굉장히 잔혹한 살이잖아. 13살인범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데요.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인체 표본 공장, 다렌시에 실어졌다는 그 네. 표본 공장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구카이라이라는 분인데 진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라이의 부인이고요. 인체 표본 공장 총 책임자입니다. 설마가 설마 진짜로? 됐네요. 이거 진짜래요? 네. 보시라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했나 보다. 자기 부인을 거기에 책임자로 앉힐 정도면. 보시라이와 또 내연의 관계였다라고 소문이 파다했던 장웨이제 또 자 구카이라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무섭다. 그렇다고 복수를 위해서 인체 표본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제 거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국하이라이와 장웨이제의 악연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요. 네. 국하이라이가 중공 공안을 이용해 장 웨이제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직을 하도록 협박했다. 장 웨이제는 방송국에서 쫓겨난 뒤 다롄 난샨 호텔에 비밀리에 구금되어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 웨이제는 어느 날 실종되었고 국하이라이가 그녀를 죽인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놀랍게도 장웨이제와 보시라이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다음부터 장웨이제에 대한 어떠한 영상, 자료, 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장웨이제의 기본적으로 키나 신체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봐서 8개월 정도인지 그게 사실 제일 큰 근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표본을 봤을 때 자궁의 꼭대기의 위치가 이 배꼽과 이 검상돌기 사이에 위치를 해요. 여기가 꼭대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살집이 좀 붓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적어도 8개월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실종 이전에 장웨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요새 3D 그리술도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데 그걸 해볼 수조차 없어서 참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 사실이죠, 사실은. 그분을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박사는 저 인체 표본과 그 실종된 장웨이제 아나운서와의 의혹이 불거지니까 하긴스 박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답변했대요. 네. 폰 하겐스 박사는 자신의 아내와 친분이 있는 중국 여자의 신체이며 유족에게서 기증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이건 훨씬 더 갑자기 의혹을 사는 말이네? 중국 여성은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단서를 줘버렸어. 중국 여성의 신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더 부추기는 이 사람 좀 말을 했네. 그렇다. 이거 나쁘다. 그러면은 보시라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몰락했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죄명은 뭐예요? 죄명은 10月25号上午，山东省高级人民法院对薄熙来受贿贪污。 보시라의 아내는 자기하고 내연에 관계있던 영국 남성 한 명을, 사업가 한 명을 죽여요. 진짜로? 독살해. 죽인다고요? 독살해. 사형 유예를 선고받게 돼요. 그래서 장웨이제가 실종되고서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가 보시라이 부부가 감방에 들어가고 나서 이 장웨이제 실종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비로소. 이 영화의 엔딩 사실은 영화로 만들기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긴 한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장웨이제 씨가? 어느 그냥 아이를 잘 키우고 보시라이와 이들이 부패 혐의로 국하이라이가 뭔가 뉴스를 보면서 그냥 그 아이를 뭔가 재우고 뭔가 그냥 뭔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좋네요. 그게 좋다. 좋네요. 그걸로 갔다. 소요된 시간이 단 2.3초. 아버지는 암살당하고 김한솔은 그 이후에 행방이 묘해졌어. 한국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시다니. Chuyện xem anh ấy có nhận em vào làm không em? Cái ngày 13 tháng 2 năm 2013